자, 그러면은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 같이 봅시다. 여기의 특징은 이제 서술자가 2명 등장을 한다는 거. 그래서 각각 서술자에 대한 특징도 잘 기억을 해야 되고, 표현상의 특징 이런 것들 다 잘 기억하길 바랄게요. 0번 서술자는 일단 남자이고 백선규라고 하는 화가였죠. 처음에 보면은 그때 말해야 했을까? 아니 모르겠어. 다시 그때가 된다면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것도 몰라 하면서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그런 약간 갈팡질팡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뭐에 대해서 고민하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어. 그래서 독자가 모르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궁금증을 유발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삶이 되게 달라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일이 아니었다면은 교활한 장사꾼이나 뭐 군인 이런 거를 했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겠지라고 하면서, 지금 화자는 0번 서술자는 직업이 화가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 탓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연이야, 누군가의 실수지 내 실수는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 0번 서술자는 그림에 되게 뛰어난 재능이 있었고 값비싸게 팔리고 있었고, 그리고 인정받는, 그러니까 화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나 혼자 내 재능을 의심하지, 나를 의심해왔지 라고 하면서 화자는 그 일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졌다, 지금처럼 그림을 그리진 않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지금까지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모르고 뭐 아내도 모르고 다 누군지도 다 몰라. 모두가 다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그러면서 생각해봐야겠어,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과거 회상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그 사건의 싹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갔으니까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3학년 때 무슨 일이 있게 됐냐면 천수기 선생님을 이제 내가 만나게 되었어. 이 천수기 선생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일단 아버지하고 동창이야. 그런데 서로를 잊지 않고 있었다가 아버지가 염소를 팔러 장터에 나갔다가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아버지의 이런 상황을 보면은 아버지는 농부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염소가 팔렸고 하나밖에 없는 화방으로 가서 이제 그런 아주 작은 동네에서 화방까지 가서 그림을 살 사람이라면 내 친구인 게 분명하다 라고 해서 아버지를 친구로 확신하게 된 계기가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게 되었고, 선생님과 농부가 서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선생님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근처에 산다고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아직도 그림을 그리느냐고 물었어. 그러니까 여기만 보아도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함 또는 뭐 잘함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버지는 내 아들놈이 지금 10살이야. 아버님의 유언 때문에 그림을 포기한 대신 장가를 일찍 갔다네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꿈을 포기하고 농사를 짓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또 알 수 있어.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애가 그림에 재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0번 서술자가 그림에 재능이 있는지 아직 몰라.
그래도 재료를, 그림 재료를 사주는 거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재능이 있어서 사주는 게 아니라 모르지만 일단 사주는 것이라고 한 거지. 그래서 봤더니 결국에는 이 천수계 선생님이 내 담임 선생님이라는 거를 아버지랑 같이 대화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 반에 우연히 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도 또 포인트인데, 이제 뭐 부탁을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 내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빠 친구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선생님 반에 내가 있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먹칠을 하지 않으려면 다른 친구들보다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당부를 한 거지. 근데 이때 나는 뭐가 중요하냐면 열심히 하고 싶은 거는 공 차는 거, 축구하는 거. 그래서 3학년 때의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있어. 자, 근데 영번서술자는 백성규와 달리 일단 여자고 그림을 좋아하지만 이제 아버지 때문에 직업은 갖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림을 좋아해 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 오늘도 미술관에 나와서 그림을 보았는데 그런 미술관에 가는 거 외에도 화랑이나 작은 미술관 이런 곳을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해. 이런 거를 보면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1번 서술자가 시간과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비교해 본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은 무슨 느낌을 얻기도 하고 되게 좀 기분이 좋아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바람은 보이지 않아서 그릴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람을 표현할 수 있어. 그 그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만 봐도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백선규라고 하는 사람, 여기서 보면은 시치미를 뚝 떼고 나는 잘못한 거 없소 라고 하는 사람은 백선규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백선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내가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에 두 사람의 접점이 있기는 한 거지. 근데 그 사람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가 되었고 나는 그냥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거죠. 백선규의 작품이 이 고갱과 고 카페도 있는데 진품은 아니고 달력에 인쇄된 그림을 오려서 액자에 넣은 건데, 달력에 그림이 인쇄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인기 있는 그림이라는 뜻이 또 됩니다. 그래서 진품이면 몇 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지. 그래서 특수하게 설계된 수장고로 모셔져서 그런 작품들이 소중하게 보관이 되는 것이 그만큼 백선규의 예술성이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기도 해. 근데 이 백선규의 그림 실력에 대해서 이 1번 서술자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렸기 때문에 악마가 그려준 것 같다거나 도깨비가 가져다 물감을 쓰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여우귀신, 이렇게 그만큼 신비한 존재가 도와준 것만큼 그림이 아름답고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영번 서술자의 3학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은 축구 이야기밖에 없어. 당시에는 군민체전이 열렸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축구 결승전이야. 그날 토요일 오전에 축구 결승전이 열리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함성 소리만 들어도 내 가슴은 쿵쾅쿵쾅 뛸 정도로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어. 결승전을 보고 싶고 기대 중이라는 거죠. 근데 막상 나는 가지 못했지. 갈 수 없었어.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갈 수 없어서 나는 가슴이 너무 찢어질 것 같았고 너무 슬펐지. 당시 우리 집에는 뭐 텔레비전도 없었고 이걸 중계하는 것도 아니까 축구 결승전은 한 번 보지 못하면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경기였던 거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서 그 기회를 뺏어갔냐면 나보고 사생 대표로 나가야 된대. 학교를 대표해서. 근데 여기서 나는 학예 대회는 4학년 이상만 나가는 대회였죠. 학예 대회의 특징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번서술자는 3학년이라 나갈 수 없는 대회였던 거죠. 근데 선생님이 친구의 재능을 살리지 못하고 농사를 짓고 있지만 아들에게는 최대한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내가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참가하게 된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4학년 대표랑 자리를 바꿔서 내가 이제 나가게 된 거죠. 여기서 또 포인트는 뭐야? 이름을 대회장에 가서 보니까 이름을 쓸 필요도 없고 써서는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뒤에 일어날 그 일을 지금까지 무슨 일인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 일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해. 근데 나는 아직 3학년이니까 나한테 중요한 거는 축구 결승전을 하는 날이었어. 공설 운동장에서 함성이 들려올 때마다 목이 메었어. 목이 메었다는 건 슬프다는 거죠. 하다가 눈물도 막 흘렸어. 시간이 너무 없어서 결국에는 결승전을 볼 수 없었지.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그림 사생대회? 사생대회나 대회 결과보다 축구가 더 중요하고 중요한 3학년의 영반 서술자지.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왔어. 그날 밤에 우리 집이 또 심지어 좀 떨어져 있는데도 왔어. 왜 왔냐면은 사생대에서 내가 장원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야.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나를 찾아온 밤에 나를 찾아온 이유이자 이 앞으로 그림에 더 집중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지. 여기서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제 감정을 잘 표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살짝 웃었다는 것 자체가 좀 뿌듯하다는 뜻이겠죠? 1번 서술자는 읍내에서 제일 큰 제재소, 나무를 가공하는 그런 곳을 운영을 했어. 그런 곳이어서 심지어 나는 고명딸이었기 때문에 피아노를 배웠는데 피아노가 싫다니까 바이올린을 사주고 나는 그림을 배우겠다고 했고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을 만큼 예쁨과 사랑을 받고 컸다는 거 그리고 집이 잘 산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줬어. 그래서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우리 집으로 와서 그림도 가르칠 정도로 되게 우리 집은 좀 부유했어. 근데 그 선생님이 나한테 재능이 있다고 말했는데 아빠는 뭐라고 했냐면 시집만 잘 가면 되지 공부 뭐 할 게 있나? 라고 말을 했던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가치관은 여자는 직업 필요 없고 시집만 잘 가면 된다 이런 마인드였던 거야.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도 그냥
그냥 쿨하게 이거 포기했어. 아버지의 말을 듣고 화가의 꿈을 그냥 그만둔 거죠. 그런데 나는 이제 그러고 나서 문예의 반에 들어갔는데 이 막상 들어보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림은 잘 그리는데 글쓰기는 좀 못하는 거지. 그의 봄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나가야 되던 100일장에도 나가지 못했어.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 무엇이 되었냐면은 사생대회 대표로 뽑혔어. 그러니까 그림에는 재능이 있었던 거야. 대개는 미술반 애들이 사생대회 대표로 뽑히는데 얘는 지금 문예반이잖아. 문예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뽑힐 만큼 좀 재능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문예반에 있는 애들은 농촌 사는 애들이고 미술반 애들은 읍내이고 잘 사는 애들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농촌 사는 애들은 지우개하고 원고지만 있어도 되는 글짓기하고 글짓기를 하면 되지만 미술은 준비물이 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잣집 애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때 얘는 누구를 만났냐면 내 뒤에서 그림을 그리던 녀석, 간장 냄새가 나던 녀석이었는데 그 냄새나 이런 것들이 다 좀 가난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 아이가 기억에 나. 이게 바로 영번 서술자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영번 서술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 좀 불편한 거지. 그 다음에 영번 서술자의 상황도 보자. 4학년이 되고 나서 나는 미술반에 들어갔어. 주은이 선생님에게 특별히 나를 부탁한다고까지 말을 하면서 했어. 근데 여기 아래쪽을 보면은 아버지가 그림을 포기하고 농사를 짓게 된 사연을 알려주고 있어. 아버지는 그림을 제일 잘 그렸기 때문에 그림에 재능이 있었어. 국립미술대학까지 갈 정도로. 그런데 할아버지는 좀 이런 거는 돈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했었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도시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예술인 미술, 이거는 할아버지의 생각이야. 할아버지가 미술에 대고 있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좀 부자들만 하는 거,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이런 건데 우리 집은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반대를 했었던 거지.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아파서 할아버지 유언으로 가족들을 잘 챙겨라 라고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른 결혼을 하게 되었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다행히 병석에서 일어나서 함께 농사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 부분은 아버지가 이제 그림을 포기하게 된 이유였고, 여기 주은이 선생님은 작년에 내가 3학년 대표로 나갔던 것도 알고 있는 쌤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습을 안 해도 못 본 척 해줄 수 있었어. 이미 작년에 장원을 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런 거지. 근데 4학년 5반 대표가 나한테 선물을 그 상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1년 동안 계속 가난하게 그림을 그려 했었어. 그래서 몽당 연필처럼 짧은 크레파스나 스케치북 뒷면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어.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거지. 아버지에게 염소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 내 동생이 넷이나 짓지.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썩 잘 사는 게 아니니까 아버지한테 계속 그런 미술
관련된 용품을 사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미술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 왜냐면 이미 작년에 장원을 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재능도 물려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평범한 애들처럼 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에서 나는 특별해 라는 분위기가 담겨져 있는 거지. 아버지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바쁜 거야. 그러다가 다시 군민체전이 열리는 5월이 돌아와서 1년 후가 된 거지. 그리고 나는 떳떳하게 반 대표로 사생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대회 장소는 우리 학교라고 하는 게 달랐다 해서 작년과 다른 점 1, 얘는 다른 점 2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선이나 이런 거 말고 상품을 주는, 그래서 내가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지. 근데 어릴 때는 그런 거 이상으로 생각을 못하지. 그래서 참 우스워. 제 그림을 제대로 잘 그릴 생각을 하다니, 이런 것들은 어른이 된 영번 서술자가 과거를 회상하며 평가하는 내용이야. 어른의 서술자가 우습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아버지가 사준 크레파스를 들고 왔는데 뚜껑이 달아나 버려서 고무줄로 동여맨 것처럼 조금 이게 이런 가난의 모습이 보이는 거였지. 그리고 나는 124번을 받게 돼. 그러면서 잊어버릴 수 없는 번호라고 하면서 124번으로 인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암시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자아이가 2명 내 앞에 있었는데 한 아이가 되게 낯익은 아이야. 천수기 선생님하고 여기 어떻게 알고 있냐면 천수기 선생님하고 같이 가는 것도 몇 번 봤고, 그래서 좀 익숙했어. 근데 그 아이는 겉모습이 나와 다르게 잘 사는 게 티가 나는 티가 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점이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지. 여자애는 부자이니까 크레파스도 좋은 거, 나는 다 쓴 거. 겉모습도 얘는 예쁜 옷에 반짝이는 구두, 나는 막 간장 냄새에 꾀재재한 옷,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를 한번 힐끗 넘겨다보고는 코를 찡그리더니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았어. 이게 바로 앞에 1번 서술자가 서술한 내용인 거지. 그래서 이제 무슨 그림을 잘 그리게 되었고, 공설 운동장이 꽤 멀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과 달리 축구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돼. 올해 나에게 중요한 것은 장원, 그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림을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었고, 그 아이도 이미 가고 없었어. 근데 서술자가 생각하기에 그 여자애들이 왜 빨리 갔냐면은 재미로 그리는 거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일종의 편견인 거죠. 그림을 제출하고 나서 그다음은 공설운동장에 갈 수 있고 축구 결승전 끄트머리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고, 내가 정작 궁금한 건 심사 결과였어. 그래서 왜 이렇게 심사 결과가 중요한가? 라고 보면은 당연히 그걸로 내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장원이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내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재능에 대해서. 근데 엄청 오래 걸렸지.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을 인정받고 싶다는 것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얼마 뒤에 선생님이 나와서 장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서 선생님이 안아주니까 거기에서 되게 기뻐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장원이라는 거를 받게 되면서 0번 사슬자는 목표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울게 되었어. 여자애는 그래서 뭐 어떻게 커서 어떻게 자랐다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애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상을 못 받았지만 내가 타고난 행운, 삶 자체가 상이다 싶어 라고 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힘들거나 고단한 적 없이 순탄하고 평탄하게 잘 자랐어요. 또 집도 부자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이 잘 지냈지. 근데 상을 받을 뻔한 적은 한 번 있는데 나 자신의 실수 때문에 못 받은 거라서 원망을 안 하기는 해. 하지만 실수를 고칠 방법은 있었던 거야. 하지만 고치지 않은 거지. 왜 그렇게 안 고쳤나 보면은 나를 스쳐가던 그 아이의 표정 때문이라 보는데, 그 아이의 표정을 보니까 아휴 내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받아봤자 뭐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이가 받을 좌절감이 나한테 먼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이유로 고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의 성격을 보면 내가 귀찮고 힘든 것을 싫어하고 현재에 만족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생데이트로 다시 보면은 내가 결국에는 모두들 앞에서 장원상을 받았고, 그리고 그 장원상을 받은 거는 오직 나 하나뿐이었어. 되게 뿌듯하고 자부심이 느껴지겠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주변 친구들이 다 나를 되게 우러러 보는 그런 모습이었어. 그리고 강당에서 전시회를 가지기로 했는데 그 전시회를 나는 안 가려고 했어. 왜냐면은 이 전시회는 보고 배워야 할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이고 나는 장원을 했으니 가서 배울 것이 없는 거지. 결국 뭐야? 나는 특별하다, 평범하지 않다 라는 인식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야. 장원했으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날 가게 되었어. 그러다가 천천히 내 그림이 전시된 곳을 갔는데 장원이라는 글씨를 가진 그 그림은 다른 그림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우러러 우러러 봐야 될 만큼 되게 높은 곳에 있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뭐냐면은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우월감을 표현하는 거야. 다른 평범한 애들이 내 거를 보고 배워야 되는 그런 위치라는 것이 자기는.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걸 통해서 충격, 당황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었어. 즉 자신은 장원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때 그 일이 되는 거고, 여기서 또 보면은 왜 내가 다른 그림이라고 인식을 했냐면 나한테는 없었던 회색이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야. 근데 이 그림은
어쨌든 124번이었어. 그러니까 누군가 실수로 자신이 번호를 잘못 써서 그 친구가 받아야 될 장원을 내가 받은 거지. 그래서 그림을 구도로 보니까 천수기 선생님과 함께 다니던 그 아이, 즉 아까 사생 대회에서 내 앞에 앉았고 나를 보고 찡그리던 여자아이가 장원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얘가 왜? 하면서 그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영번 서술자는 그 진짜 장원이 나서지 않는 게 의아한 거죠. 그래서 그림의 평가 결과 그 친구는 빈 공간의 처리가 완벽했지만 나는 비울 줄을 몰랐어.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1번 서술자가 사실은 재능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지. 하지만 이런 아래쪽의 과정으로 인해서 심사 과정이 오래 걸리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그 심사 과정이 오래 걸린 이유였던 거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내적 갈등이 최고조야. 가서 말해야 하나? 조용히 있어야 하나? 이런 거지. 그러다가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던 거고, 눈을 감는 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부끄러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때 울었던 게 더러운 눈물이라는 말을 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거지. 죄책감의 마음.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어. 대신에 나는 나를 늘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인 거죠. 그래서 늘 나를 의심했다는 거. 그래서 보면은 더 뛰어난 작품을 다른 사람이 그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전부를, 능력을 또는 그 이상을 쏟아 부어야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일 이후에 나의 변화 포인트가 된 거지. 또한 풍경화를 그려본 적도 없어. 추상하고 이상한 형태로 만드는 것도 그 풍경화로 이미 나는 그 아이에게 진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번도 해볼 수가, 이런 데 도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마지막 0번 서술자가 백성규를 만나. 여기서 0번과 1번이 다시 만나는 그 두 번째 장면인데, 근데 또 아이 귀찮아.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에이, 그 사람은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지 뭐 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결국에는 두 사람이 서로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작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등장인물의 심리와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르게 보는 두 화자의 마음을 꼭 제대로 기억해 주세요.